자, 전기기사 실기 2010년 또 그 별 2개짜리입니다. 1회부터 쭉 나가보죠. 1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높이 5m 있는 점에 백열전등이 있고요. 12,500 칸델라의 수평 빛이 수평거리 7.5, 높이가 5m에 있어요. 광도는 이만큼 있고요. 수평면 조도하고 수직면 조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보니까 이거 그죠? 이거 저 뭐예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세제곱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하고 얘의 관계에 따라서 그죠? 얘하고 얘의 관계에 따라서 이것들을 구해보라는 건데, 야, 이거는 진짜 일단 그죠? 일단 어쨌든 그죠? 어쨌든 이 표를 하려고 하니까 H분의 W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H분의 W를 우선 구해야 돼. H는 얼마야? 5m고요. W는 얼마야? 7.5m니까 그렇죠? 얼마야? 1.5가 나오니까 결론은 이 표를 하려고 하니까 W는 얼마짜리에서 해야 돼요? 1.5의 H, 즉 여기하고 여기서 어쨌든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를 하든 코사인 제곱 사인을 하든 어쨌든 여기서 구해야 된다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참 특이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평면 조도를 구하라니까 2는 R제곱의 I의 코사인 세타로 구하면 되고, 수직면 조도는 뭐 사인 세타만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코사인 세타라는 걸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또는 코사인 세제곱 세타로 구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가 거리가 R이고 이게 H고 이게 뭐 예를 들어 W라 그러면 코사인의 세타는 어떻게 돼요? R분의 H예요. 그렇다면 이 R 대신에 넣을 수 있는 애는 뭐냐? R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건 코사인 세타분의 H가 되니까 그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H의 제곱에 I의 코사인 세타니까, 자, 풀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 H의 제곱분의 I의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제곱 세타다. 그러니까 이 식은 H는 그죠? 높이는 어쨌든 5m라 쓰니까 5의 제곱에 12,500 칸델라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표를 보고 하라 했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제곱 세타에 맞는 표는 2표인데 아까 1.5H에서 구한다니까 얼마야? 코사인 세제곱 세타의 값을 0.171로 해라 이거야.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85.564 나옵니다. 이게 이제 조명 계산을 이 표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던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가 수직면 조도인데, 이게 첫 번째 문제였죠. 두 번째 문제 수직면 조도는 R제곱분의 I의 사인 세타인데, 금방 했으니까 H제곱분의 I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5의 제곱에다가 12,500은 똑같은데, 이제는 이제 여기를 보자고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1.5H면 0.256이 나옵니다. 0.256. 그래서 곱하기 0.256을 하니까 수직면 조도는 얼마예요? 약 128럭스 정도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죠? 굉장히 그죠? 문제가 특이한 문제예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구해야 돼요? H와 그죠? W를 계산해서 요 길이부터 우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수요자가 전구를 수요자 여러분이 부담을 해야 돼요. 종량 수용가는 전기를 쓸 만큼 요금을 내는 거죠. A, B 중에 어느 전구를 쓰는 게 좋냐 그랬는데, 보니까 전구값이 있고 킬로와트당 전기 요금이 있고요. 1칸델라당 소비 전력이 1이에요. 그죠? 근데 38칸델라니까 자, A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전력비를 구하는데 우리가 A부터 한번 전력비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죠? 전력비를 우리가 어떤 거예요? 원이니까 원에 대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이제 그 여러분 답에 있는 표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원은 어느 정도 하느냐,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보니까 1칸델라당 1와트니까 38칸델라와트면 38칸델라에 1 계산하면 38와트인 거죠. 38와트인데
킬로와트 아워로 계산하려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야 이게 킬로와트로 바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얼마입니까? 1킬로와트당 20원 들어가니까 요금이 자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0.76이 나왔다. 자, 두 번째 B는요. B는 40칸델라예요. 이번에는 그죠? 1.1입니다. 소비 전력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하고 요것도 요금은 똑같이 20이에요. 20원이에요. 자, 해서 계산했더니 0.88 나왔어요. 자, 얘는 뭐예요? 시간당 그죠? 얼마냐? 전력비가 이건데 여기에다가 뭐예요? 전구가 90원이었는데 얼마 킨 거예요? 1500시간 킨 거고 여기는 100원인데 1800시간 킨 거예요. 계산했더니 0.82 하고요. 0.94가 나왔어요. 시간당 돈이 어느 게 더 쌉니까? A가 더 싸죠. 그래서 A 전구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해설에 있는 걸 보고 하시면 안 되는 게 해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각 원에 대한 시간, 돈에 대한 시간에 대한 돈을 환산하라고 이렇게 그 책처럼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맞죠. 자, 11번입니다. 변압기 호흡작용이라는 거는 뭐냐?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죠? 변압기 호흡작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 변압기 설명할 때 많이 드리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공호흡이라는 게 뭐야? 바깥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들이마신다는 걸 호흡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강제로 우리가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외기, 바깥에, 변압기 바깥에 외기에 온도 변화가 있다든지 그렇죠? 온도 변화가 생긴다. 그 다음에 부하가 변화가 많이 돼서 막 뜨거워지고 있다. 어쨌든 온도 변화가 생기면 외부의 어떤 공기가 그렇죠?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로 그죠? 유입이 되는 상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유입 변압기에서 많이 생기죠. 유입 변압기에서 그죠? 얘기가 되니까 이 외부의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는 거는 내부에 어떤 기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기름의 어떤 그죠? 내부 기름 그죠? 하고 대기압 사이에 바깥에 있는 그죠? 기압 사이에 대기압 사이에 뭐가 생겨요? 뭐 때문에 들어오는가? 기압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던 공기가 들어온다. 두 번째는요. 호흡이 되면 절연유에다 공기를 섞으면 절연체인데 공기를 섞으면 절연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죠? 절연 내력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냉각 효과도 감소하겠죠. 자, 이런 거였고요. 방지 대책은 뭐 사실은 콘서베이터를 사용한다. 콘서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질소를 봉입하는 방식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흡착제 방식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야?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 하나만 써도 답이 됩니다. 그죠? 하나만 써도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변압기 호흡작용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주요 문제에서 많이 빼고 있어요. 근데 두 번 나오면 어쨌든 한 번 더 나오면 세 번이니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 이제 2회로 갑니다. 2회. 3번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동력 설비의 대응 방안 중에 5가지만 써라. 그래서 에너지 전략을 동력 설비에 대응한다. 동력 설비는 뭐야? 전동기지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고효율을 쓰라 그랬어요. 고효율 전동기를 사용해라. 고효율 전동기를 사용해라. 조명에서는 뭐예요? 고효율 등기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에너지 절감하려면 손실을 줄여야 되니까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해서 그죠? 역류 개선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VVVF예요.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를 쓰면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PWM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써야 되는 거지만 실제는 여기는 불을 안 킨다 그러면 QTB를 줄여가지고 반만 불을 켤 수도 있고 또 25%만 불을 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라 한다?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히트 펌프 같은 것들을 시설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빙충렬 시스템 같은 거죠. 히트 펌프라고 하는 거는 지열 발전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 대지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깊이 여기 정도 들어가면
여기가 5도씨가 되면 여름에는 바깥에 막 35도인데 올해 35도였잖아요. 막 요것만 끌어당기면 냉방이 되고요. 겨울에는 말이에요. 바깥에가 마이너스 영하 10도인데 이게 5도만 되면 이거 끌어올리면 뭐야? 난방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다? 지열에서 얘기하는 히트펌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빙축열이라는 건 뭐냐면 심야 시간대 싼 전력 요금을 가지고 전기를 가지고 얼음을 얼렸다 놨다가 다음날 그죠? 이걸 가지고 냉방에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동력 설비에서 에너지 절감 방안이었습니다. 네 번째예요. 이 문제 어렵죠? 한 시간에 그죠? 한 시간에 18세제곱미터 솟아나온 지하수를 5m 높이의 배수를 합니다. 5kW 전동기 사용하면 얼마씩 물 퍼내냐? 그래서 양수 펌프용 전동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건 배웠어요. 어때요? 2타분의 9.8에 QH의 K로 해서 킬로와트로 썼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내용은 하나밖에 없죠. 요거죠. 미터 3승 퍼 세크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씩 해보자고요. 잘 보세요. 얘는 5kW고요. 펌프의 효율은 75%고요. 그 다음에 9.8이고요. Q는 좀 이따 얘기하고 높이는 몇 미터예요? 5m에서 들어 올리는 거고 손실계수 즉 여유계수를 1.1로 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 좋은데 몇 분씩 운전하냐는 거예요. 시간당. 자 얘가 그럼 만약에 18이면요 얘가 미터 3승 세크니까 60초에다가 곱하기 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1분이면 60이 들어가야 되지만 3분이면 얼마예요? 180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몇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시간에 몇 초냐 그러면 3600 곱하기 t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당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 분씩 운전하면 되냐? 그래서 60t로 한다. 요거를 아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t를 계산해 보면 그죠? 이 t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0.75에다가요. 5하고 60 곱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에 건 다 쓰면 되죠. 9.8에 18에 5 곱하기 1.1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4.31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 반드시 하세요. 이 문제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양수 펌프 하다 갑자기 이거 나오면 굉장히 헷갈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3회로 갑니다. 3회. 100V 20A용, 그죠? 100V 20A용이에요. 100V 20A용인데 단상 적산 전력계에 어느 부하를 가할 때 원판의 회전수 20회에 대해서 40.3초 걸렸대요. 그 다음에 계기에 20A에 있어서 오차율이 2%라면 부하 전력 얼마냐라고 했어요. 자, 우선 계기정수 1000이니까 적산,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적산 전력계 측정값을 알아야 오차를 구하죠. 측정값은 P는 항상 제가 어떻게 구한다고요? 공식 외우라 했어요. TK에 3600의 N이라고 그랬고 단위는 킬로와트로 나올 거라 했어요.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몇 초 걸렸어요? 40.3초 걸렸고요. 계기정수는 1000으로 했고요. 3600에 몇 회전한 거예요? 20회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나왔다? 1.79kW라고 하는 측정값이 나온 거예요. 오차는요, 오차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T분의 M-T 곱하기 100이었죠. 이게 뭐예요? 측정값. 이게 뭐예요? 참값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도 별 2개짜리 하면서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오차는 2%래요. 그럼 0.02 하시면 되고 2%면 그죠? 0.02 하면 되고 얘가 참값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측정값은 지금 1.799 마이너스 참값이에요. 넘어가면 0.02의 t가 1.79 마이너스 t가 돼요. 넘어가면 1.02의 t가 1.79니까 실제 전력의 참값은 얼마예요? 1.02에 1.79가 됩니다. 실제 부하 전력은 얼마냐? 참값은 얼마냐는 거죠. 계산했더니 얼마야? 1.75kW가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실제 참값이 뭐다? 이 부하의 전력인 거고 지금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차를 줬던 그런 문제입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조명 설비에서 그죠? 전력을 절약하는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조명 설비에서는요. 절약하는 법이 8가지가 아니고요. 무지하게 많아. 한 10몇 개 되니까.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하면서 뭐라 하냐면 첫째, 기본은 이거다. 고용률 등기구. 그 다음에 아까 동력에서도 했잖아요. 고효율 등기구. 고용률 등기구. 그렇죠? 그 다음에 고조도에 저휘도를 가지는 반사갓을 채용한다. 그 다음 많았죠. 뭐 제실 감지기를 쓴다. 또 뭐 창측 조명은 개별로 점등해 가지고 아니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지니까 동쪽은 아침에는 조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적절한 뭐를 한다? 조광 제어를 한다. 빛을 조절하는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거 많이 했죠. 전반 조명하고요. 국부 조명을 병용해서 쓰겠다. 같이 쓴다. 그죠?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명 기구들의 어떤 유지 보수 관리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한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다 되죠. 그래서 굉장히 그죠 많습니다. 10몇 개 넘으니까요. 그 중에 한 8개만 쓰는 거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자 들어가는 건 다 하시라 했어요. 고용률, 고조도 이런 거 다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